임플란트가 제2의 치아로 각광받은 지 이미 오래된 만큼 다양한 시술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맞춤식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살다 보면 종종 생기는 치아 손실. 이거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치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 대한보건협회에에서 보고된 노인들의 구강 상태와 식생활, 일상생활 활동 능력과의 관계 등에 따르면 노인들은 평균 10.93개의 치아를 갖고 있고 치아가 적을수록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아를 상실할수록 저작 효율이 떨어져 음식 섭취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즉 상실한 자리에 치아 역할을 대신 수행할 것을 채우는 방법을 꼭 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럴 때 임플란트 시술을 흔히들 생각합니다.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 속으로 임플란트라고 불리우는 티타늄 나사를 심는 걸 말합니다. 모든 과정은 국소마취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술 동안 통증은 없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물론 시술 중에 소리나 진동 등의 느낌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 술식이 비침습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레이저와 같은 보조 장비, 3차원 CT 등을 이용한 진단 기술의 발달로 술중, 수로의 통증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2의 치아라고 불릴 만큼 원래 치아처럼 편안하고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임플란트. 지난 2016년 7월 이후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요가 늘다 보니 시술법도 다양해지고 기술도 정교해졌답니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저선양 CT를 촬영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곳에 잔존골의 높이와 폭, 그리고 골밀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할지 아니면 치아를 발치해 고리식을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지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가치아골이란 자신의 치아를 특수 처리한 뼈를 말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이 소실된 경우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재료로 자가치아 이식제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치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채취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자신 신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우수하고 감염이나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간에는 동종골이나 소뼈 등 동물뼈를 주로 사용해 뼈 이식을 해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뼈 이식에 사용하게 되면 만약이라도 있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뼈도 더 튼튼하게 생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뼈 이식 재료를 가공해 놓으면 보관이 오랫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에 심한 거부감이 있거나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전신 상태인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임플란트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결손 부위를 치료할 방법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난 뒤 환자분의 뜻을 존중하여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평소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생하며 임플란트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화면으로 보셨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홍성환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뭐 당뇨, 그리고 고혈압, 뭐 전신질환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했을 경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임플란트 수식 자체가 덜 침습적이고 손상이 적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임플란트 시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듯이 네. 환자분께서 시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현재 전신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장기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임플란트를 이제 시행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치아를 발치한 채로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잇몸뼈가 소실되거나 주변 치아가 빈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치아를 장착할 공간이 부족해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부가적으로 교정이나 치아 결손 부위로 정출된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여 이를 씌워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조골 이식은 일반 임플란트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만약에 딱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와 잇몸뼈와의 골 결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리 여부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최종 보철물은 재료에 따라 수명이 다르고 관리 여부에 따라서 교체 시기도 달라집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발생하진 않지만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위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골 결합된 부위가 잇몸병이 생겨 녹아버려 결국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꼼꼼한 개인 구강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1년에 2번씩 정기 검진을 꼭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홍성환 치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